도카와 이에야스. 첫 번째, 인질로서 보낸 10대. 도카와 이에야스의 뿌리와 인질시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에야스는 전국시대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1543년에 태어났고, 어릴 때 이름은 마스다이라 다케치오였습니다. 마스다이라 가문은 미카와를 다스리는 작은 호족이었지만 이에야스의 할아버지인 마스다이라 기요야스는 상당히 강한 무장이어서 엄청난 성장을 하였고 미카와를 거의 통일하였습니다. 기요야스는 이에야스가 태어나기 전인 1535년에 가신들에게 살해당했고 후계를 히로사다가 맡았지만 그 당시 10살이었기에 전혀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스다이라 가문의 당주를 노렸던 노부사다에 의해 본거지인 오카자키성에서 주방되었습니다. 그 후 히로타다는 여러 곳으로 도망을 다닌 그때 미카와의 동조 토우토무이노군인 스루가를 다스리는 다이묘로 활약했던 이마가와 요시모토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요시모토 덕분으로 겨우 오카자키성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히로타다의 아들로 태어난 인물이 이에야스입니다. 이 당시 히로타다는 엄청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미카와는 서쪽의 오다 노부나가의 아버지인 오다 노부히데가 다스리는 오와리와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다스리는 서루가 사이에 있었고 이 두 가문은 항상 전쟁을 하였기에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히로타다의 부인, 즉 이에야스의 어머니인 오다에노 가타의 친정인 미즈노 가문은 오다 가문과 동맹을 맺고 있었지만 히로타다는 이마가와 가문에게 은혜를 입었던 적이 있었기에 이마가와 가문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혼을 하였고 아직 3살이었던 타케치요는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케치요의 불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1547년 6세 때에 인질로서 오와리의 오다 노부히데에게 보내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로타다는 오다 노부히데에게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고 혼자서는 도저히 노부히데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마가와 가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이마가와 가문은 히로타다에게 당신의 충심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타케치요를 인질로서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타케치요가 인질로 가는 도중에 시중이었던 한 명이 배신을 하여 이마가와 가문이 아닌 오다 가문으로 팔았다는 것인데 최근의 연구로는 이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새로운 설은 히로타다가 노부히데에게 전쟁에서 패하였고 항복의 증명으로서 타케치요를 오와리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바른 이야기인지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기에 판단은 유보하고 아무튼 타케치요는 오와리에서 인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나 소설 등을 보면 타케치요와 노부나가가 사이좋게 지내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고 이런 이유로 그의 두 사람이 동맹관계를 맺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노부나가가 1534년 출생이어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그것과 관련된 정확한 사료는 없습니다. 타케치요가 8살 때인 1549년에 아버지인 히로타다는 사망을 하였고 오카자키성은 성주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타케치요가 아버지 뒤를 이어 성주가 되어야 하지만 오와리에서 인질로 붙잡혀 있기에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카자키성은 이마가와 가문에서 성주 대리를 두었고 이마가와 가문이 오카자키성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마가와와 오다의 전쟁 중에 이마가와가 노부나가의 형인 오다 노부히로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카와를 다스리는 데 장애물이 되는 마스다이라 가문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 오다 노부히로와 타케치요의 인질 교환을 요구하자 오다 가문은 즉시 수용을 하였고 이후 타케치요는 오와리에서 선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타케치요는 이마가와 가문에서 8세부터 19세까지 약 10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인질이라는 신분이기에 괴로운 생활을 보냈을 거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마가와 가문은 마스다이라 가문을 완전히 자신들에게 복속시키고 싶었기에 타케치요를 이마가와 가문의 무장으로 키웠고 이마가와 가문의 군사인 나이겐 세사이에게 교육을 맡겨 다방면에서 최고의 인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 타케치요는 1555년 14세에 원복을 하고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이름에서 모토라는 이름을 받아 마츠다이라 모토노부라고 개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56년에는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조카인 세나히메와 결혼을 하였고 2년 후 17세에 첫 출진을 하여 멋지게 성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마스다이라 모토야스로 바꾸었습니다. 미카와를 거의 통일한 할아버지의 이름이 마스다이라 기요야스였기에 이 이름에서 한 글자를 받아 마스다이라 모토야스라고 개명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도카와 이에야스는 10대를 이마가와 가문의 훌륭한 무장으로서 자랐습니다.
두 번째, 오케이 하자마 전투와 기요스 동맹. (1560년) 모토야스가 19세 때에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약 25,000명의 대군을 이끌고 오와리를 침공하였습니다. 오케이 하자마 전투의 시작입니다. 이 무렵의 오다 노부나가는 작은 다이묘였고 군사도 3,000에서 5,000명 정도였기에 당연히 이마가와가 전투에서 이길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이 전투에는 모토야스도 이마가와의 부장으로서 참가하였고 그의 임무는 오다군이 포위하고 있는 오다가성 안으로 군량미를 배달하는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멋지게 성공하였기에 이마가와는 우선 모토야스에게 오다가성에서 쉬도록 하며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절대 진리가 없던 전투에서 이마가와 군이 패했고 이마가와 요시모토도 전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다가성에서 머물 수 없었던 모토야스는 마츠다이라의 보리사인 다이주지로 도망을 갔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때 모토야스는 할복을 하려고 했지만 이절의 주지로부터 오늘리에도 공구 조우도 라는 가르침을 받고 할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모토야스가 전국시대를 끝내고 좌우명으로 삼은 것이 태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해졌지만 이 이야기는 창작이라는 것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모토야스는 오늘리에도 공구조도라는 말을 전쟁 때마다 기치로 삼았기에 전혀 없었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전사했기에 컬 혼란에 빠진 이마가와 측은 서루가로 철수를 하였습니다. 오카자키 승인은 이마가와 가문의 성주 대리가 있었지만 전쟁에 패했기에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모토야스가 빈 성이라면 내가 성주가 되어 다스리겠다고 하며 입성을 하였고 모토야스는 운 좋게 본인이 태어난 성의 성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로는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뒤를 이은 이마가와 우지자네가 오다 노부나가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모토야스를 오카자키 성의 성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 후 모토야스는 서쪽 미카와의 통일을 목표로 오다와 전투를 계속하였지만 이마가와 우지자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지자네가 약해서 오다와 전혀 싸울 마음이 없었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인 요시모토가 전사하였기에 신하들이 오다 쪽으로 배신을 하거나 내분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를 진정시키는 것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오다와 싸우고 있는 모토야스를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모토야스는 혼자서 오다 노부나가를 상대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하여 차라리 이마가와를 포기하고 오다 노부나가와 동맹을 맺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타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부나가 쪽도 미노의 사이토 가문과의 전투로 분주했기에 미카와에 얽매여 있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부나가는 모토야스의 동맹 제의를 받아들였고 이때 모토야스는 20세였습니다. 이 동맹은 모토야스가 기요스 성에 가서 맺었기에 기요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1차 사료에서는 기요스 성에서의 회귀는 없었다고 하지만 동맹을 맺은 것은 확실합니다. 전국시대의 동맹은 형식상이어서 자그마한 일로도 금방 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요스 동맹은 1582년 노부나가가 혼노지의 변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지켜졌습니다. 노부나가와 동맹을 맺은 모토야스는 이번에는 동쪽 미카와 통일을 목표로 하지만 동쪽에서 싸우게 되면 이마가와와 영토를 접하게 되어 이마가와와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마가와 가문의 인질로 있는 아내 스키야마도노와 장남인 노부야스 그리고 장녀
카메히메가 국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마가와와의 전쟁에서 이마가와 쪽의 무장의 자식들을 생포하여 인질 교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때 활약한 인물이 이시가와 카즈마사이고 이후로도 오토야스의 최측근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오토야스는 앞으로 이마가와 가문과 계속 싸울 의지를 보였고 이제는 이마가와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마가와 요시모토로부터 받은 이름인 모토를 버리고 마스다이라 이에야스로 개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미카와 이코이키와 미카와 평정. 미카와의 평정에 들어간 이에야스는 1563년에 미카와 통일 목전에 미카와 이코이키에게 타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3대 위기 중 하나입니다. 이코이키는 무로마치 시대 중기부터 정토 진종 홍간지 교단의 신도들이 집단으로 일으킨 권력에 저항하는 무장공기 세력으로 미카와의 이코오시와 이에야스에게 칼을 들이댔습니다. 노부나가조차 이코이키를 물리치는데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으니 이에야스의 입장으로서는 일생 최대 위기를 젊은 나이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럼 미카와에서 왜 이코이키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시의 종교 세력은 엄청난 힘을 가졌고 미카와의 이코오시의 절 일부는 본인들의 허락 없이 영주라도 절의 부지 안에 들어와서는 안된다 라는 권리를 주장하였으며 실제로 이에야스의 아버지 때는 이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카와를 통일하고 싶은 이에야스는 이러한 권리를 없애고 싶었기에 두 세력은 격돌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에야스가 오다와 동맹을 맺고 있지만 내부에는 친 이마가와파가 존재하였고 외부에는 반 이에야스파가 있었기에 이들이 일제히 봉기를 하여 미카와 이코이키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싸움은 괴롭고 슬픈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에야스의 부하 중에도 정토 진종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군인 이에야스에 붙는 사람과 이코시에 붙는 사람으로 나뉘어 이제까지 동기했던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였습니다. 이에야스에 대한 충성심에서 이코슈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속출하였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약 반년 만에 화평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후의 처분으로 이에야스는 교단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내렸지만 여기서 이탈한 가신에게는 관대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이라면 할복이라는 벌을 내려야 하지만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며 용서를 하고 재등용하였습니다. 이 일로 이에야스는 가신들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존경을 받았고 후에 위험이 닥칠 때마다 많은 도움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카와 이코이키의 엄청난 사태를 극복한 이에야스는 1566년 25세의 나이에 마침내 미카와를 통일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같은 해에 이에야스는 조정으로부터 미카와노 카미라는 직을 받았고 이것은 조정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미카와의 통치자로서 인정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마스다이라 이에야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개명을 하였고 성을 바꾼 이유는 상세한 사례는 없지만 기타 가문의 지류가 이에야스의 선조라고 자칭하여 선조가 살고 있던 토쿠가와의 지명에서 가문에 복을 가져준다는 생각으로 득이라는 한자를 덕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 두 한자의 일본어 음독은 같습니다. 미카와를 통일한 이에야스는 그 기사로 1568년 27살 때에 카이노쿠니 타케다 신겐과 동맹을 맺고 이마가와 영토로 침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마가와 가문은 도쿠가와와 타케다 양쪽으로 공격을 받아 전국 다이묘로서의 이마가와 가문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조롭게 나아가던 이에야스에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타케다와의 동맹에서 이에야스는 더욱 도움이 타케다가
스루가를 다스기로 하였지만 타케다가 토우토미까지 침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토쿠가와와 타케다는 국경을 둘러싸고 적대 관계가 되었고 후에 타케다 가문이 망할 때까지 그 적대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네 번째, 아네가와 전투. 아네가와 전투의 주역은 이에야스가 아니고 노부나가였습니다. 1560년에 오케아자마 전투에서 승리한 노부나가는 그 후 계속 미노 이사이토 가문과 싸웠고 1567년에 미노를 평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568년에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모시고 교토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13대의 쇼군 아시카가 요시테루가 1565년에 일어난 에이로쿠의 변으로 부하인 미요시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 후 다음 쇼군의 후보로 정해진 사람은 살해당한 요시테루의 사촌인 요시대와 남동생인 요시아키였습니다. 요시테루를 죽인 미요시 일족은 사촌인 요시히데를 옹호했기에 요시대가 14대 쇼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노를 평정하고 어느 정도 자신의 문제를 정리한 노부나가는 요시아키를 옹호하며 교토로 갔습니다. 그래서 쇼군직을 둘러싸고 미요시 일족과 노부나가가 싸우게 되었고 노부나가가 멋지게 승리를 하여 요시아키 15대 쇼군이 되었습니다. 노부나가 덕분에 쇼군이 된 요시아키는 노부나가를 아버지처럼 모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권력을 쥐게 된 노부나가는 천하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노부나가는 1570년에 엑센노 군의의 아사쿠라 요시카게라는 강력한 무장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벌을 하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한 우세로 상황이 전개되었지만 믿고 있던 무장 아자이 나가마사가 노부나가를 배신하여 전세는 역전이 되었습니다. 아자이 나가마사는 노부나가의 여동생의 남편으로서 노부나가와 동맹을 맺고 있었지만 아자이 가문과 아사쿠라 가문은 오래전부터 관계가 깊었기에 아자이는 어쩔 수 없이 노부나가와의 동맹을 깨고 아사쿠라 편으로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노부나가는 카네가사키라는 곳에서 북쪽으로는 아사쿠라, 남쪽으로는 아자이라고 하는 적에 둘러싸여 협공을 받는 엄청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때 이른바 카네가사키의 철수라고 하는 철수전이 펼쳐졌고 이 당시 활약한 무장이 키노시타 토키치로와 아케치 위치에 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오다 노부나가 토쿠가와 이에야스 연합군과 아자이 나가마사 아사쿠라 요시카게 연합군의 싸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노부나가가 아자이의 군세에 밀렸지만 이에야스군이 아사쿠라군의 측면 공격을 개시하자 아사쿠라군은 괴멸하였고 거기서로 아자이군을 밀어붙이자 아자이군도 붕괴했습니다. 아네가와 전투는 에도 시대에 기록된 것이어서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공격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크지만 어쨌든 노부나가와 이에야스 연합군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노부나가는 요코야마 성을 손에 넣었고 이 성은 키노시타 히데요시에게 주었습니다. 키노시타 히데요시는 요코야마 성으로 입성하였고 노부나가의 본거지인 기우와 교토를 연결하는 길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길은 확보하였지만 아자이와 아사쿠라의 위협은 존재했습니다. 그들과의 전쟁은 이후로도 약 3년간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미카타가하라 전투. 이 전투는 이에야스 대 타케다 신겐의 싸움으로 이에야스의 3대 위기 중 두 번째 해당이 됩니다. 이 전투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케다 신겐이 오다 노부나가에게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부나가는 이에야스와 동맹을 맺고 있었지만 실은 타케다 신겐과도 동맹을 맺고 있었고 신겐과 이에야스는 토우토우미와 서루가의 국경을 둘러싸고 계속 적대시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겐은 노부나가와 이에야스가 동맹을 깨기를 바랐지만 노부나가는 줄곧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부나가를 못마땅하게 이긴 신겐이 불만을 가진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부나가는 1571년에 히에이산 화공으로 엔야쿠지를 불태웠고 신겐은 불교를 깊게 믿고 있었던 무당이었기에 노부나가를 더더욱 저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572년 아시카가 요시아키가 타케다 신겐 등에게 오다 노부나가 토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시아키는 노부나가 덕분으로 쇼군이 될 수 있었기에 처음에는 엄청 좋아했지만 본인을 허수아비 취급하는 노부나가를 제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노부나가 토벌 명령에 의해 완성된 것이 제1차 노부나가 포위망입니다. 노부나가는 상당히 괴로운 상황에 빠졌고 이런 속에서 마침내 타케다 신겐이 움직였습니다. 타케다 신겐이 이에야스의 영토인 미카와 토우토우미로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타케다의 세이조 작전입니다. 이 작전은 예전에는 타케다 신겐이 교토로 가서 천하를 지려고 했던 것이라고 하였지만 최근의 연구로는 단순히 미카와 토우토우미의 침공과
노부나가가 다스리고 있는 이노 주변의 영토 침공이었다고 합니다. 이 전투는 노부나가 호위망 때문에 노부나가가 이에야스에게 원군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것도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야스는 하마마트 성에서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농성전을 준비했지만 25,000의 타케다군은 그러한 이에야스를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썰어내린 이에야스의 자신들과는 반대로 이에야스는 본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여 성에서 나와 타케다군을 배후에서 공격하기 위해 출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케다 신겐의 작전이었고 출격을 한 이에야스 군대는 미리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던 타케다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가 1572년에 일어난 미카타가하라 전투이며 이에야스와 31살 때입니다. 전국시대 최강의 무장으로 불린 타케다와 이에야스의 전투였지만 이에야스가 그 전투에서도 전사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2시간 만에 완전히 패배를 한 이에야스 군대였지만 주군인 이에야스만은 살려야 했습니다. 이때 나츠메 요시노부라는 무장이 이에야스의 복장을 하고 적군을 교란시켰습니다. 결국 이에야스 대신에 그는 죽었지만 이에야스는 무사히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츠메 요시노부는 잊고 있기 때에 잊고슈였지만 이에야스에게 용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보답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에야스를 구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나츠메 요시노부는 나츠메 소우세키의 선조입니다. 나츠메 요시노부뿐만 아니라 많은 부하가 희생을 하여 이에야스는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하마마트 성으로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이에야스군은 하마마트 성에서 공승계라는 전술을 펼쳤고, 공승계라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서 보통은 성의 문을 닫고 방어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일부러 성문을 개방하여 큰 북을 울리면서 아직 싸울 기세와 여력이 있다는 작전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타케다군은 뭔가 함정이 있을 것이다 고 생각하여 하마마트 성 공격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서의 만든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지만 여하튼 이에야스는 살아남았고 타케다군은 계속하여 동쪽 미카와로 침공해갔습니다. 타케다 신변은 이 전투에 아픈 몸을 이끌고 참전했고 병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철수하게 되었으며 게다가 귀향길에 병사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타케다군은 숨겼기에 이에야스군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타케다 신겐의 죽음은 이에야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행운이었고 타케다군의 위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신겐의 죽음은 이에야스 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무렵 15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야키는 노부나가와 완전히 결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겐이 서쪽에 와 있을 때 노부나가를 공격해라고 신겐에게 부탁하려고 하였지만 신겐이 죽어버려 노부나가 포위망이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결국 1573년에 노부나가가 아시카가 요시야키를 교토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이후 요시야키는 교토에 돌아올 수도 없었기에 우로마치 막부는 멸망해버렸습니다. 여섯 번째, 나가시노 시타라가 하라죠.
신겐은 죽었지만 신겐을 뒤를 이은 타케다 카츠요리와 이에야스는 계속 공방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575년 약 15,000명의 타케다군이 미카와의 나가시노성을 포위했고 나가시노성을 지키는 병사의 수는 약 500명이었습니다. 나가시노성은 주변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북측밖에 공격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전력차는 있었지만 겨우 성을 지킬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전설이 생겨났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타케다군에 의해서 군량미도 사라져 큰 위기에 빠진 나가시노성은 어떻게든 원군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가시노성은 15,000명의 타케다군이 포위하고 있었기에 외부로 빠져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때 토리스네몽이라는 보병이 나타나 겨우 탈출에 성공하여 서둘러 노부나가에게 원군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한편 이때 노부나가는 예상보다 빨리 서쪽에서의 전투가 끝나서 이에야스를 돕기 위해 오카자키 성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토리스네몽은 나가시노성이 위험하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노부나가는 승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빨리 성 안에 있는 동료에게 전하기 위해 나가시노성으로 되돌아왔지만 도중에 타케다군에게 붙잡혔고 성 근처의 나무 기둥에 매달려 성 쪽으로 향해 노부나가는 도우러 오지 않으니 빨리 항복을 해라 는 거짓 정보를 강요했지만 스네해몽은 노부나가는 이미 근처까지 왔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고 말하자 성 안의 군사들은 전의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타케다군의 말을 듣지 않았던 스네해몽은 본보기로 그 자리에서 책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토리스네해몽 덕분에 성 안에 있던 군사들이 힘을 내어 결국 성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후에 오다군이 합세하여 38,000의 오다 토쿠가와 연합군이 시타나가하라에 포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타케다 중신들은 철수를 하자고 하였지만 타케다 카츠요리는 결전을 결심하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원군과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랭고가와의 진을 쳤고 카츠요리도 본진을 랭고가와로 이동하여 양측은 강을 사이에 두고 당장이라도 전투를 할 기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총과 활이 난무하는 속에 오다 토쿠가와 연합군은 별동대를 편성하여 나가시노성을 포위하고 있는 타케다군의 성문을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성 내에 있는 군사들도 합세하자 타케다군은 서둘러 도망갔습니다. 도망을 가려고 해도 배후에 세워두었던 성루가 점령을 당했기에 오다 토쿠가와 연합군이 있는 앞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군세가 기울어진 타케다군은 겨우 목숨이 붙은 채로 철군을 하였고 카츠요리는 많은 가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가시노 시타나가하라 전투는 오다 토쿠가와 연합군의 대성으로 끝났습니다. 이 전투는 노부나가가 준비한 조총 3,000전과 3단 공격으로 유명하지만 후세에 꾸미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은 1,000정이었고 3단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조총 부대를 3조로 나누어 번갈아가며 적진에게 총을 쏘는 것입니다. 예전의 총은 장전하고 발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에 이러한 방법으로 적군을 향해서 끊임없이 총을 쏘는 것이 3단 공격입니다. 이 이야기도 에도시대의 역사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상당히 의문스럽지만 총 덕분에 타케다 기마 부대를 물리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부나가가 원군을 보내긴 했지만 이에야스의 본 부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기에 어디까지나 이 전투의 승리는 이에야스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투에서 피한 타케다 카츠요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그 후 본거지로 돌아가 재정비하여 토쿠가와와 계속 전투를 벌여나갔습니다. 일곱 번째, 노부야스 할복 사건. 1579년 이에야스의 장남 노부야스가 할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이에야스는 38세였습니다. 노부야스뿐만 아니라 이에야스의 아내, 즉 노부야스의 어머니인 츠키야마도노도 이에야스의 명을 받은 가신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전에 우선 노부야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부야스는
1559년에 이에야스와 이마가와 요시노부의 조카로 알려진 스키야마 도노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입니다. 그 후 1567년에 노부야스는 노부나가의 딸인 토쿠히메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노부야스의 이름은 노부나가의 노부와 이에야스의 야스를 조합해 만들었고, 이것은 노부야스가 두 가문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후 이에야스는 타케다와의 싸움에 대비하여 토우토우미의 하마마트 성을 본거지로 삼았고, 미카와의 오카자키 성을 아들이 노부야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에야스는 하마마 성에서 살고 아내와 장남은 오카자키 성에서 떨어져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부야스의 할복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야스의 가신이 집필한 미카와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노부나가의 딸인 토쿠이미는 스키야마 도노와 남편인 노부야스와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대하 드라마나 소설에서는 스키야마 도노는 이마가와 쪽의 사람이기에 노부나가를 원망하는 듯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노부나가가 오케아자마 전투에서 이마가와 요시모토를 죽였고, 그 영향으로 이마가와 가문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며느리이지만 본인 친정을 멸망시킨 주역인 노부나가의 딸이기에 그 마음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부야스는 상당히 난폭자라는 에피소드가 여기저기 사료에서 볼 수 있기에 토쿠이메는 어머니와 남편 둘 다 불편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었던 토쿠이메는 아버지인 노부나가에게 불만이 담긴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 중에는 시어머니인 치키야마 도노와 남편 노부야스가 타케다 카츠요리와 내통하고 있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본 노부나가는 이에야스에게 노부야스의 할복을 명령하였고, 이에야스는 노부나가와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되었기에 노부야스를 할복시키고 아내는 부하에게 명령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는 상당한 의문점이 남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토쿠이메와 노부야스가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만으로 할복을 명령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스키야마 도노가 이에야스에게 들키지 않게 뒤에서 타케다 가문과 내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연구 내용도 있습니다. 미카와 이야기에서는 노부나가가 이에야스에게 아들의 할복을 명령했다고 나와 있지만, 노부나가 측의 자료인 당대기라는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자료를 보면 노부나가는 이에야스에게 죽여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이에야스가 단지 본인의 생각으로 행동을 하였다는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미카와 이야기는 이에야스의 부하가 이에야스를 받들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따라서 이에야스가 가족을 죽인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노부나가를 악하게 묘사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어떤 설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무렵 이에야스와 노부야스는 따로따로 살고 있었기에 가신들도 이에야스파와 노부야스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 근거로서 이에야스의 부하가 쓴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이에타다 일기를 보면 미카와의 가신들은 노부야스가 있는 오카자키 성에 찾아가서 안부를 전하거나 정사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이에야스의 명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에야스가 아들인 노부야스에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경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파벌이 나뉘어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에야스가 노부나가의 명령이 아니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노부야스를 제거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시대에는 부모 자식 사이라도 권력을 둘러싼 암살이나 하극상이 다반사였기에 무리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8번째, 타케다 가문의 멸망. (1575년에) 타케다 카츠요리는 나가시노 시타나가하라 전투에서 오다 토쿠가와 연합군에게 패한 후 재정비를 하여 계속 토쿠가와와 전투를 펼쳐나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큰 전기가 찾아왔는데 우에소기 켄신이 급사를 하여 우에소기 가문에서 후계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카츠요리가 개입하였고, 관동 지방의 패자인 호조 가문도 이 싸움에 참여하였습니다. 타케다 카츠요리는 원래 호조우와 동맹을 맺고 있었지만 깨져버렸습니다. 게다가 호조우는 동맹의 결렬에 더해 타케다를 공격하기 위해 타케다와 싸우고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타케다는 도쿠가와와 호조에게 협공을 당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드디어 1580년부터 81년에 걸친 타카텐 진성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타카텐 진성은 토우토우미의 가장자리에 있는 성으로 타케다와 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이었지만 현재는 타케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에야스는 성을 포위하고 군량미 공군을 막는 공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타케다군은 원군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타케다는 타카다의 진성이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관동의 호조와 싸우고 있었기에 본인의 처지가 더 위급했습니다. 거기에 카츠요리는 노부나가와 화평을 맺으려고 생각했기에 타카다의 진성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노부나가는 이에야스에게 편지를 보내 타카다의 진성이 항복을 하더라도 받아주지 마라 고하였습니다. 노부나가는 타케다가 다스리고 있는 타카다의 진성이 위기에 빠졌음에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타케다의 이미지를 나쁘게 할 의도였습니다. 결국 타카다의 진성은 함락되었고 타케다 카츠요리의 신뢰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후 1582년에 오다 도카와 연합군은 타케다 영토를 본격적으로 침공을 개시하였고 이것을 코슈 정벌이라고 합니다. 카츠요리에 대한 신뢰감이 거의 사라진 타케다군은 연합군 쪽으로 이탈하는 사람이 속출하였고 결국 3월에 카츠요리는 할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전국 다이모였던 타케다 가문은 멸망을 맞이하였습니다. 타케다 가문과 도카와 가문은 10년 이상이나 싸워왔지만 결국 도카와 가문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타케다와 싸워왔던 공적을 인정받은 이에야스는 41살에 오다 노부나가로부터 스루가의 영토를 하사받아 미카와 도토우미, 스루가 3개국을 다스리는 대다이묘로 성장을 했습니다. 혼노지의 변과 신군 이가호에. 혼노지의 변이 일어나 오다 노부나가가 살해당했고 타케다 가문이 멸망한 지 불과 2개월 뒤였습니다. 이 당시 이에야스는 노부나가로부터 서류와 영지를 받은 것에 감사를 하기 위해 아즈치성을 방문했고 노부나가의 접대를 받으며 약 일주일 정도 연회가 열렸습니다. 이 연회가 끝나고 노부나가가 오사카 주변을 구경하면 어떻겠는가 라는 제안을 하여 5월 22일부터 교토와 오사카 주변의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5월 29일 이른 아침에 교토에서 나와 사카이로 출발했고 그날 오후에 노부나가는 교토에 와서 혼노지에 머물렀습니다. 그럼 노부나가가 왜 혼노지에 머물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하시바 히데요시가 츄고쿠 지방에서 한창 모리의 공격에 애를 먹고 있어서 노부나가에게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전에 그 공을 노부나가에게 돌리기 위해 노부나가를 츄고쿠 지방으로 초청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부나가는 본인이 직접 히데요시를 지원하기 위해 츄고쿠 지방으로 가는 도중에 머물렀던 곳이 혼노지입니다. 6월 1일 이른 아침에 노부나가에 가신 아케치 미츠히데가 모반을 일으켰고 노부나가는 자결을 하였으며 그의 아들 노부타다의 목숨도 위태로워졌습니다. 노부나가를 친 미츠히데는 일시적으로 정권을 탈취하지만 츄고쿠 지방에서 돌아온 하시바 히데요시에게 패배를 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오치무샤가리에 붙잡혀 생애를 마감합니다. 요동친 오다 정권 속에서 하시바 히데요시가 두각을 나타내며 천하통일로 나아갔습니다. 이 무렵의 이에야스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에야스는 사카이에서 교토로 돌아가는 도중에 혼노지의 변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야스는 노부나가의 최대의 동맹국이기에 본인의 목숨도 위험할 거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이에야스는 여행차 교토를 방문한 그 시기에 전혀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수행원도 2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에야스는 포기를 하여 할복을 하려고 생각하였지만 그 아이 혼다 타다카츠가 제지했다고 합니다. 이에야스는 본인의 영토인 미카와로 도망가려고 하지만 키나이의 대부분의 길은 아케치 미츠히데의 군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에야스 일행은 이가노 군위의 산길을 지나는 길을 통해서 미카와로 가려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신군 이가고에라고 합니다. 이 신군 이가고에가 도카와 이에야스의 3대 위기 중 마지막 하나입니다. 신군 이가고에가 왜 위험했는가 하면 제대로 된 길이 아닌 험준한 산길이었고 혹시 미츠히데를 비롯한 반노부나가 세력에게 들킬 가능성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오치무샤가리였습니다. 히데요시에게 피한 아키치 미츠히데도 오치무샤가리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위험과 위협을 무릅쓰고 신군 이가고에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군 이가고에와 관련된 1차 사료는 전혀 남아있지 않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은 거의 창작물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군 이가고에의 루트에 대해서는 다양한 썰이 있고 최근의 연구로는 이에야스가 편안하게 본거지인 미카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에야스의 부하 중 최강의 무장인 혼다 타다카츠가 오체무샤가리를 물리치면서 나아갔고 차야 시로지로라는 도카와 가문의 상인이 이에야스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돈을 마구 뿌려 안전하게 길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또 하토리 한조라는 기세 출신의 닌자 덕분에 무사히 통과했다고 하는 다양한 전설이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이에야스는 부하들 덕분에 6월 5일 새벽에 무사히 미카와에 도착했습니다. 이에야스는 미카와에서 체제를 정비하고 아케치 미츠히데를 공격하기 위해 교토로 가려고 하였지만 이미 하시바 히데요시가 미츠히데를 쳤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의 오다 가문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요서성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에야스는 노부나가의 동자이지 노부나가의 가신이 아니었기에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기요서 회의에서 존재감을 발휘한 사람은 미츠히데를 친 히데요시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노부나가의 적을 물리쳤기에 히데요시의 입김이 크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렵 이에야스는 관동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기에 그 내용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타케다 가문은 시나노, 카이, 호우스케는 오다 가문의 영토가 되었지만 얼마 후 노부나가가 사망을 하였기에 후 타케다 가문의 신하들이 무장공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누가 이 지역을 다스릴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 지역을 둘러싸고 우에스기, 호우조, 도카와 이에야스에 의한 쟁탈전, 이른바 텐쇼 진고의 난이 발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전투에서 이에야스와 호우조는 화평을 맺었으며 시나노, 카이는 이에야스가, 호우스케는 호우조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야스는 이것으로 5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대다이묘가 되었습니다. 열 번째, 토마키 나가푸테 전투. 이 전투는 이에야스 대 히데요시의 대결입니다. 이 전투 전이 1583년에 오다 가신의 탑의 자리를 둘러싸고 하시바 히데요시와 시바타 카츠이에가 맞붙은 시즈가타케 전투가 있었습니다. 히데요시는 노부나가의 차남이 오다 노부카츠와 손을 잡았고 카츠이에는 노부나가의 삼남인 오다 노부타카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히데요시가 승리를 거두었고 오다 가문 내에서의 히데요시의 힘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히데요시와 노부카츠는 대립을 하였으며 이것은 아시카가 요시자키가 대립한 것과 완전히 같은 것으로 히데요시는 노부카츠를 형식상으로 내세우고 본인이 정세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노부카츠는 본인의 힘이 부족하였기에 이에야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히데요시의 전행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이에야스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부카츠가 히데요시에게 붙은 중신을 숙청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화가 난 히데요시는 노부카츠를 토벌하기 위해 거병을 하였습니다. 1584년 이에야스가 43살 때에 히데요시 대 노부카츠 이에야스의 전투가 발발하였고 코마키 나가쿠테의 전투의 시작입니다. 이에야스는 코마키 성에 진을 쳤고 그 바로 북쪽에 히데요시가 진을 쳤습니다. 둘 다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진을 치며 경계를 하였지만 정면 충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한 히데요시는 별동대를 편성하여 단숨에 미카와의 오카자키 성으로 가서 함락하려고 하였지만 이에야스에게 들켜버려 패해버렸습니다. 국지전이 계속되는 속에서 전국 각지에서 히데요시파와 반 히데요시파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긴 대치에 실정이 난 히데요시는 몰래 오다 노부카츠와 화평을 맺었습니다. 싸울 대명분을 잃은 이에야스였지만 히데요시의 별동대를 격파하는 등의 전과가 있었기에 결코 패한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긴 싸움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반 히데요시파는 이에야스라는 최대의 세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야스가 히데요시와 싸울 명분이 없었기에 반 히데요시파는 히데요시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큰 힘을 가지게 된 히데요시는 이에야스에게 본인에게 복종한다는 증거로서 인지를 보내도록 요구를 했는데 이에야스는 궁신들과 회의를 한 결과 히데요시의 요구에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경파의 의견이 득세하는 속에서 이시가와 카즈마사 등 히데요시를 거스르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의견을 내는 신하도 있었습니다. 그는 썸푸에서 스키야마 도노와 장남인 노부야스가 인질로서 붙잡혔을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해 활약한 이에야스의 최측근의 가신입니다. 이 무렵부터 의견이 맞지 않았던 이시가와는 도망쳐서 히데요시 쪽에 붙었고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야스의 오른팔 깨인 사람이 히데요시 쪽으로 배신했기에 도카와 가문의 비밀이나 전투 방법 등이 전부 유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히데요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더 이에야스에게 복종을 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만일 전쟁을 하면 쓸데없는 피만 흘리고 100% 이긴다는 보장도 없었기에 이번에는 회유책으로 돌아섰습니다.
우선 히데요시는 회유책의 일탄으로서 이복 여동생인 아사히를 영까지 시켜서 이에야수의 정실로 시집을 보냈고, 그의 남편은 아내를 잃은 외로움에 스스로 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탄은 이에야스를 참의로 승진시키며 다양한 위례책을 건네기로 하였으며, 제3탄은 국민의 어머니인 오만도꼬로를 인질로 보내기까지 하였기에 이에야스는 어쩔 수 없이 1586년 45살 때에 교토로 가서 히데요시의 신하가 되기로 했습니다.